오늘은 중앙일보의 또 우리 김효성 군, 효성 깊은 또. 김효성 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신인이죠 거의 뭐 잘 모르는. 근데 최근에 기가 막힌 기사들을 역대급 레전드 기사가 하나 진짜 나왔죠. 대단해. 이건 기사라기보다 위인전, 찬양. 위인전 딱 그 정도 되는 기사를 써갖고 참 한비어천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네. 줬죠. 저 정도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저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처럼 그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거의 버금가는 또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왔죠.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가 자기 첫 청문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갔을 때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공산당 기간지 같은 언론들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하면서 공산당 기간지, 좌파도 아니야, 공산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산당 기관지를 보기나 했을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1일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과천경찰서 인근의 청문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하면서 특정 정파의 의견만 대변하는 거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공산당 기간지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이동관이 공산당 기간지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걸 비판하려고 이걸 쓴 것 같으세요? 공산당 기간지. 공산당 기간지.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기능, 공산당 기간지 하면은 언론의 어떤 측면이 딱 떠올라 직관적으로? 나는 형평성. 네. 그러니까 이제 선동. 그런 선동하는. 네. 그리고 나는 공산당 기간지 하면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엄청 찬양하는 거지. 비판하지 않고. 그렇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은 공산당 기간지와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공산당 기간지라고 하면은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죠. 어용이죠. 어용을 넘어서는 기관지. 그러니까 저도 그건 형평성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거랑 맥락이 같은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형광펜이. 내가 가져왔어, 일부러. 보여주려고요. 준비한 거죠. 방송을 철저하게 해야지. 그래서 형광펜을 갖고 왔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못 보던 형광펜. 이거 갖고 왔죠. 또 오늘 방송 강의가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소품을. 그런데 난 기본적으로 그저 헷갈려요. 이동관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동관 요 얘기를 듣고 이거는 KBS, MBC 같은 언론을 욕하려고 하는데 아니거든. KBS, MBC는 지금 언론에 대해서 막 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산당 기간지가 아니잖아. 공산당 기간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이 아까 강제징용, 3자 배상안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것도 잘한다 하는 언론들. 그런 언론들이 공산당 기간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 실제로 지금 공산당 기간지 하나 가져왔어요. 노동신문 보잖아요? 여기 보면, 이걸 보면은 공산당 기간지가 어떤 언론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기사 한번 봐보세요. 기사 보면은 뭐냐? 위대양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나오죠. 기사 내용이 다 영도자야. 김정일 장군님의 민족대단결 사상을 받들어 나가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농촌의 모든 힘을 못 내기로 준비해로. 이거 다 김정일이 한 말이거든요. 다 김정일이야 오로지. 그러면 저는 최근에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 관련해갖고 나오는 기사들 보세요. 김건희, 한류스타급 미모, 대만서 화재, 실검 1위. 김건희 무슨 옷만 입고 오면 벌써 품절. 김건희가 신은 슬리퍼, 의외의 가격. 빨강 양말, 노란 스카프. 김건희 여사의 TPO 컬러 전략 화제. 윤, 하늘색, 김건희 순백, 문 임은 보라, 문 박은 보라. 드레스 코드의 의미는 김건희 여사 발가락 골절 시골 유기견
남몰래 구했다. 야, 이런 걸 단독으로 남몰래 구했는데 다 알고 있어. 야, 대박이죠. 남몰래 구했는데 다 알고 있다니까요. 김건희 어디만 가면은 뭔지 아세요? 비공개. 비공개. 근데 다 알고 있어. 대박. 유공자, 보훈자, 가족 살뜰이 생긴 윤. 김건희 겸손한 내조 손길, 내조 눈길. 야, 겸손하대. 화려한. 김건희 여사 공식 행보 본격화. 팬덤 벗어나 영부인으로. 아, 이런 게 공산당 언론의 네. 전형이고요. 제가 진짜 공산당 이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다 그래야 되겠네. 응? 진짜 공산당 기자.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이게 누가 쓴 거냐면은 뉴스원의 최동헌 기자가 쓴 거거든요. 야, 이건 정말 대박이야. 이거는 기사가 아니야. 제목 봐.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불은 새벽에 꺼진다. 야, 서사가 있는데. 자, 대통령이 2차 전지 시장 동향과 현 주소를 요약해서 수석들에게 나눠줬다. 깜짝 놀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약속한 지난 20일 국가전략회의. 윤 대통령은 회의 준비를 위해 모인 수석 비서관들에게 종이 하나씩을 내밀었다. 놀라지 마십시오. 참모들을 경악하게 한 종의 정체는 2차 전지 시장 동향 요약본이었다. 요약본의 핵심 소재인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와 양극재의 설명부터 2차 전지 국제 시장의 동향과 국내 산업의 현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2차 전지 국제 시장 동향과 우리의 현 위치를 요약해서 오히려 수석들에게 나눠주셨다며 2차 전지 관련 책들을 모조리 섭렵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나뭇잎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완벽한 동향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다 놀란 거야 지금. 야, 대단하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말,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던 중 궁금하시거나 지시사항이 있으면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한 라인을 거는 탓에 참모들과 장관들도 5분 대기 중 상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다 궁금한 게 있으면 새벽 2시에 전화를 건다며 장관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야, 대통령이 연초 진짜 대단하네요. 육성 의지를 밝혔던 양자 과학기술도 참모들 사이에서는 아찔한 추억으로 회자된다. 당시 대통령실의 과학기술 비서관실 내에 양자 과학기술을 전공한 전문가가 없어 대통령 보고를 위해 상당 기간 매일 양자 기술 스터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면서 대박인 게 대통령이 각 분야 최신 현안 질문을 던져 참석자들이 혀를 내둘렀다는 후일담이다. 질문만 하면 짱인 거죠. 저기 양자 기술 스터디가 아니라 양주 스터디 기술. 그러면 말이 되지. 새벽 2시에 이거 꽐라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새벽 2시에 전화하고 막. 그러면 이해가 되지. 양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벽에 불을 꺼진다는 거는 그렇지.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그렇지. 근데 이 기자는 새벽까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겠고 이거지. 이거. 불이 안 꺼진다는 거지. 인생 공부 이러면서. 이런 게 공산당 기간지예요. 이게 무슨 기사야. 솔방울로 술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기자가 취재해서 알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듣고 한 얘기지. 그렇지. 듣고. 핵심 관계자한테 뭐 들었다고. 이게 이런 게 바로 공산당 기간인 거예요. 최동현 기자. 뉴스원. 생긴 건 멀쩡해요, 애가. 어린애. 나이도 어리고. 요새 애들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조폭 시장하고 똑같은 것 같아. 어린애들이 신참 오면은 칼 하나 주셔주고 담그고 와. 네가 한번 충성 그 뭐라 확인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딱 시키는 것 같아. 애들이 한 칼 긋고 와야 너는 이제 진짜 채용이야. 진정한. 이렇게 되다가 이제 또 여기서 각광을 받으면 얘네들이 어딜 가냐면 조중동을 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뉴스원. 이게 어떻게 기사일까? 또 그릴 애들을 오늘 많이 대단하죠, 진짜. 그러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동적이라니까요. 이거는 어디 취재할 수 없는 내용이야. 이거를 그냥 거의 위인전이지. 위인전. 성경에서도 이 정도로까지 사람들을 안 하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건 거의 뭐,
대단해. 거의 종교 수준이죠. 그럼.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김유성 이 두 사람 네. 같은 사람입니다. 김유성. 김유성이 최근에 한동훈 관련된 또 네.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지난 29일 날 마치 검투사가 검 뽑는 것 같았다. 한동훈 형광펜 뭐길래? 제가 또 준비하지 않았어. 형광펜. 형광펜을 뽑는데 사진까지 들어가 있고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데 형광펜을 뽑는 게 검투사가 검 뽑는 것 같았다. 야. 이게 무슨 기사야? 아니 검이 그 저기 제다이 검 형광펜이니까 제다이 그 약관 검. 이게 그런 뭐야? 기사 보잖아요? 네. 기사 내용도 기사로서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사가 뭐냐면 보세요. 26일 오전 9시 50분 국회 본청 4층 법사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굵은 노란색 형광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챙겨온 자료에 연신줄을 쳐가며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여권 인사는 형광펜 뚜껑을 열 때 마치 검투사가 검을 뿌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기사야? 이걸로 우리한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뭘 해주려는 거야 이게? 형광펜 업체에서 이거는 받았나? 어떻게 보면 진짜 PPL이에요. 나와 이게 이 형광펜은 미국 기업 샤피의 제품으로 시중에서 1,500원 가량이다. 야 이거 완전히 PPL 아니야? 이거 한동훈 이거 모르겠어. 처음에는 이게 한동훈을 막 찬양하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한동훈을 이용해서 이 미국 기업 홍보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오늘 그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한동훈 형광펜 이렇게 혹은 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썼던 펜들을 쫙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 다 보여줘요? 네. 이건 무슨 펜, 어느 사. 이게 한동훈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펜 만년필부터. 아니 그게 왜 기사가 돼? 아니 그건 기사가 아니고 어떤 블로그인지 그런 데서 또 그걸 딱 다 총정리한 또 한동훈 팬인가 보죠? 팬들은 그럴 수 있지. 팬들은. 근데 기자가 왜 이런 걸 써?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평검사 시절부터 방대한 자료를 살펴볼 때 형광펜을 잘 활용했던 것으로 안다며 자료에 밑줄을 그으면서 요점을 파악하는 그의 꼼꼼한 성격이 드러나는 잘 대목이다. 아니 이게 뭐 대단해. 저도 책 볼 때 형광펜 이용하거든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럼 형광펜을 쓰건 뭘 쓰건 간에 이까지 게 뭐 대단하다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공부할 때 형광펜 쓰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반에만 해도 엄청 많은데. 아니 이거 제가 평소에 쓰는 거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저도 형광펜 많이 써요. 저도 책 볼 때마다 형광펜을 쓴다고.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근데 이게 기사가 나와야 돼? 정말.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좀 원성을 높여갖고. 아니 좀 더 해줘. 이렇게 무례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줘. 야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댓글에 제다이 광선검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한 뚜껑에 그 뚜껑 그럼 검투사의 그 투구냐.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쓸 때 이게 기자냐?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한 뚜껑에 그 가발은 그런 얘기를 한다. 검투사의 저거냐고. 이래 놓고 이제 욕 먹을까봐 뒤에 가면은 문재인은 연필과 모나미를 썼고 윤석열은 중저가 볼펜을 썼다라고 또 다 알고 있어.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기사야? 근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했던 기사들 제목만 싹 보면은 이게 딱 공산당 기간지 기사라는 게 딱 보여요. 왜냐면은 이동관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동관이가 직접 이동관이 한 얘기야. 이동관이가 공산당 기간지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아니고 이동관 어딨냐? 이동관이 또 저 위에 아니에요? 저 뒷부분에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위에 있나 보다. 이동관이 어떤 얘기 했냐면 아까 나왔잖아요. 공산당 기간지. 이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특정 정파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언론은 공산당 기간지다라는 식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언론이 아니라는 식으로. 근데
그러면 얘가 지가 했던 기사들 딱 보죠? 보세요. 한국당 고발에 국회법 해석으로 반박 나선 문희상, 법조계선 가호동, 타다금지법 이어 배달의 민족까지 민주당 신상업 또 막나, 조국 반조국 논란, 민주당 지도부 김남국 출마 만류, 개국본 사업 피싱 뒤 김남국 지출 틀린 6,580원 분, 김남국 공천 신청, 2016년 유승민 찍어내기 제안되나 두렵다. 100% 지급 오늘 발표, 기재부 수신 이인영의 모닝 통첩, 윤미향 기자회견에서도 이해찬 감싸기도 남인준 솜씨였다. 시민운동가 정광래 발탁, NGO와 여권 회장문 공생, 문 지지자 많으니 다 잘한다 착각, 조기식 경우로 본 지지율 덧, 1가구 1주택 공약 윤호중, 본인은 안 팔고 아들 징역, 집 팔고 쉬쉬, 재산 공개 일주일 전 심란한 여의원들, 추미애 부동산 정부탓 아니야, 김부겸 구구가 코로나 터뜨려 여당의 남탓 정치, 빙산저자 이상화도 아들 같은 병, 소설 쓰던 뭐 추어록들, 김경률에게 온 청전화, 자네 이름 나오면 다들 표정 구겨져, 윤 웃음꽃 필 것,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 당원 80조 개정, 살 쏙 빠진 이재명, 일각선 초조함에 갈팡질팡한 모습 보여.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니까 정부가 비판했다고 쳐. 그럼 얘가 지금 윤석열 정부 그거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럼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 보세요. 없어. 네. 없어. 그럼 이거야말로 지금 이 친구가 특정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간지야. 맞아. 민주당이 못하는 건 비판할 수 있지. 근데 민주당이 못하는 것만 비판해. 이건 기간지죠. 그렇죠. 또 여기 못한 것도 아니고 특히 얘가 했던 말 중에 최근에 했던 거 몇 개만 골라봤어요. 머니투데이, 이동관, 이거네. 이동관이 한 말, 공산당. 일방의 주장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신문은 일방의 주장을 대변하는 곳.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를 바탕한 논리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언론 보도의 이탈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딱 아까 보여준 그거잖아요. 그렇지. 일방의 주장, 특정 진영. 그러니까 이동관이 말하는 공산당은 누구냐면 중앙일보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동관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기들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공산당이라고 하냐. 이거는 MBC, KBS 하는 거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중앙일보.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그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일방적이냐면요. 비겁한 새끼야. 양평고속도로 해법 찾는다 하면서 주민투표 여론조사 부상 이렇게 말하는데 양평고속도로 문제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근데 이 기사 보잖아. 비판적인 데가 아무것도 없고 철저하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야가 서로의 안을 고집하며 이 문제를 정쟁하지 말고 정책 수용자인 지역민의 의사를 확인해 이를 정치권이 받아들이자는 발상이다라고 지가 해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싸움은 지금 여야가 여당의 안, 민주당의 안, 뭐가 더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아니, 본안. 그러니까 양서로 가는 거. 그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그게 국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타 받아갖고 결정된 거야. 근데 그게 갑자기 변경된 거야. 그럼 이 과정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따지는 건데 이 기사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마치 민주당 안에 있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데 지금 서로가 싸우고 있다. 양비론 같이. 그냥. 김건희 다 빠져 있어. 왜 박근혜 빠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 기사를 쓰고 있는 거야. 이게 공산당이지 뭐야. 현일훈 기자도 제가 그린 기자. 현일훈과 김은정이 협업하는 거죠. 이게 공산당. 현일훈 발음도 힘드네. 저 기자도 그 김건희를 엄청 찬양했던 그러니까요. 기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 외운다 뭐 한다 그랬던 애가 쟤예요. 웃겨. 그러니까 얘들이 모여갖고 이거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어떤 진실을 밝힌 게 아니고 정부가 곤란에 처해졌으면 그 곤란에 처해진 거를 어떻게 하면 가릴까 그것만 노력하는 거야. 최근에 뭐가 있냐? 오송 참사. 네. 환경부 어떻게 수해 관리 5년 전부터 지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해 관리 탓이 전 정부 탓이고 5년 전부터 지적이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이따위 기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걔가 악질이. 근데 내용을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야. 내용도 딱 이 내용이에요 그냥. 아 이게 지금 사고 난 게 야 5년 전부터 지적 있었으면은 왜 작년에 왜 없었어? 재작년은. 그러니까. 그제 작년에 왜 없어? 좀 지금은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기사가 정부의 실책을 그냥 물타기 해주는 기사를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뭡니까? 공산당이지 이게 공산당. 공산당. 김다영 기자도 제가 그렸던 걸로. 아 그래요? 그냥 다 끼리끼리. 유유상종. 네. 그러니까 옛말 틀린 게 없습니다. 네. 유유상종. 네. 유유상종. 그리고 제가 예. 그 조선일보 전체 이제 언론사 중에 제일 많이 그린 데가 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거의 뭐 서로 삐까삐까 할 정도로 두 개가 양대산맥이에요. 네. 그렇죠. 네. 조선일보하고 다 그거지. 상대적으로 동아일보가 조용해. 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양쪽에서 너무 잘 그 기레기 짓을 많이 하니까. 요번에 이 참사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어저께 했지만 이거는요 이미 전날 5시 2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일 4시 10분에 홍수 경보가 있었어요. 6시 40분에는 홍수위 도달. 홍수위라는 거는 29.02m 도달하면 홍수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 다 발표가 났어요. 7시 4분부터 시민들이 막 전화하기 시작했고 참사는 8시 40분에 완전 침수거든요. 이때 일어나는 거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참사까지 행복청에 7번 신고 전화, 충북에 충청북도에 3번, 청주시에 10번 있었어요. 이게 민주당이랑 뭔 상관이에요. 여기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처하고 통제했으면 이번 사고는 없었던 거거든. 그럼. 인질사고. 근데 무슨 5년 전이냐 왜 나와. 기가 막히지. 이거는 오늘 기사예요. 아 효성이 오늘 부지런하게 뭐라면 이 김은경 지금 네. 위원장이 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원래 금감원 부원장이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 끝까지 금융감독원 부원장 끝까지 하다가 끝냈잖아. 네. 사실 이게 너무 치욕스럽다. 그 얘기한 거예요. 치욕스럽다고. 네. 아니 사실 나도 그럴 것 같아. 이런 정부에서 끝까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야 되는데 끝낼 때 이런 마음 나는 들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당이 비판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진작에 그만두지. 왜 1년에 연봉이 거의 3억인데 이걸 왜 받아먹고 있었냐라고 비판했거든. 아, 여당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기자가 이걸 어떻게 썼냐? 그런 문알박기 100명 더 있다. 하면서 기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앉혀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은 옷 벗어야 되는데 벗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100명이 더 있다. 하면서 이 기사에서 기사도 쓰는데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 아이고야. 김종호 업무 추진비 얼마고 반장시 김재남 문미옥 윤영준 유정열 블랙리스트 만들. 그러면서 문정부 지금 공공기관장 얼마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비용 서민들이 볼 땐 많지. 그쵸?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정부가 아니고 윤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돈 안 받아요, 이거? 문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김종호 씨 지금 3억 뭐 1천만 원 받는다고 해, 연봉을. 그럼 이 사람 그만뒀어. 그만두고 윤석열이 이 자리에 누구 앉혔어. 그럼 그 사람은 연봉이 3억이 아니고 1억이 돼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참. 근데 이런 식의 기사가 왜 나오냐고. 물론 공공기관장들 연봉이 너무 높다. 그래서 뭐 내리자. 이러면 이해가 돼. 근데 기사가 그런 게 아니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지금 이만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어쩌라고. 야, 근데 저기 리스트까지 뽑는 건 너무. 그거 뭐 어쩌라고요. 만약에 내가 기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뉘앙스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알박기라는 거야. 그럼 100명 그만두라는 거지. 왜 그만두지 않고 돈 받으면서 있냐 그건데 만약에 이 기자가 그런 의식이 있으면요. 기사를 똑바로 써야 돼. 차라리 이거를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정부하고 맞춰갖고 끝내게 아예 법으로 만들던가. 법제화하던가. 법제화하면 돼. 그게 아닌 이상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한테 알아서 나가라는 거 이게 말이 돼? 아니 알아서 나갈 거면 차라리 법을 만들어갖고 딱 임기 이 정권 바뀔 때 그냥 바뀌게 하던가. 아, 얘 너무
저 보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소속, 이거 무슨 빨갱이 색출하듯이. 그러니까요. 야, 중앙일보 산 거예요 지금요 이거. 중앙일보 기사에 올라온 거 가져온 거니까. 와. 문 정부 직책. 이거 진짜 웃기죠. 참, 씨. 그리고 그리고 문정부인데 야. 노무현은 왜 나와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캐고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지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 공산당 정권이 응. 누군가 숙청하거나 숙청할 때 만들 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성이 이게 후성이거든요. 이게 후성이가 지금 공산당 기간지 이 기자 같은 모습 딱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전원적으로 어떻게 이게 맞습니다. 기자야? 너 조심해라 너 이동관한테 걸리면 너 문제 있다. 사랑받거나 죽거나. 사랑받겠네. 이동관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동관 말 따르면 이동관이 제일 아직까지는. 싫어할 만한 사람이지. 근데 앞으로는 또 좋아할 수도 있지. 가장 정말. 사랑하겠네. 그러면 이동관 정부가 공산당 정부지. 그렇죠. 이걸 좋아하면은. 그래서 이 김효성에 대해서 우리 박 작가님이 또 이 김효성이를 하이퍼 리얼리즘 그림으로 또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 너무 잘 그린 거 아닙니까? 뭐. 좀 악랄하게 좀 보이는데 잇몸에서. 예. 입이 포인트입니다. 입이. 예. 입이 포인트. 예. 그러니까 아까 이 기자 소개하기 전에도 또 다른 젊은 기자 또 한 명 사진을 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다 괜찮아요. 어. 반반해요. 예. 생긴 건 멀쩡해. 예, 멀쩡히.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더 싫다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서 특히 제가 얘기하는 게 오세훈, 박형준, 부산의 박형준, 그리고 나경원 이런 애들이 난 더 싫다는 거예요. 더 악질 사람들을 교묘하게 그 껍데기로 혼란을 주는 사람들.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그냥 사람 마음을 이렇게 홀리는. 긴장하고 있는 그래. 순간 쏙 빼먹고 뒤에서 딴짓하고. 정말 이게 참 이런 기자들이 앞으로 똑바로 기사를 쓰겠어요? 아니죠. 지금 이런 기자들 나중에 가면 좋아질까요, 선생님? 젊었을 때 제대로 쓴 기자들이 나중에 가면 변하는데 젊었을 때도 이따위 기사를 쓰는데 그치. 나이 먹으면 오히려 반대로 변해갖고 제대로 기사를 쓸까요? 그런 일이 생길까요, 선생님? 우리가 보면은 진보에서 나이 변절. 먹고 변절해서 보수 이상해진 사람 많잖아. 근데 젊었을 때 보수였어요, 막.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막 개혁적 진보적 된 사람이 선생님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본 것 같아. 저도 못 봤어요.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없는 것 같아.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뻔한 거예요. 더 개혁적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희생자나 피해자일 경우에 본인이 당해갖고. 그렇지. 아니면 이제 그쵸 지인의 지인이든 가족이든 혹은 뭐 부동산 문제든 뭐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게 있고 맞아. 노동자일 경우도 있고 뭐 운수업계에도 있을 거고 근데 다 이제 부당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됐을 때 맞아요. 그런 경우 그때는 있어요. 이제 돌아서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 관심 없었는데 네. 사실은 가슴 아픈 상황을 경험하시면서 네. 본인들이 투사가 된 경우들이 있죠. 그쵸. 그런 건 있죠. 그런 경우는 있어도 가진 자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돌아보면서 자기의 가치관까지 이렇게 변화시킨 그런 케이스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 젊은 기자인데 선생님 어른으로서 그냥 한마디 충고를 좀 해주시죠. 좋게 한번 어떻게 좀 잘 해봐라 이렇게 한번 격려의 의미에서 충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효성군. 이름은 효성인데. 네.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선도를 해주셔야지. 효성아 그러지 말자. 이게 뭐냐. 기사를 이렇게 쓰면 이게 기사냐 어떻게. 응? 그래서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없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그림으로는 고소는 안 들어오겠네. 그렇게 뭐 혐오스럽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드시죠, 선생님? 이 정도면은 양호한 분칠해 준 건데. 분칠 그냥 오히려 좋아하겠네. 이 정도는 고소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좀 그려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차별화할 수 있게끔 제가 머리를 좀 약간 줬어요. 힘을 좀 줬어요. 네. 자, 오늘의 기레기2는 김효성. 야, 그래도 우리 방송 기레기2의 이름 올린 게 영광인지 알아라,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게 기사냐, 어떡해.